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안녕하세요. 봄을 만끽하고 싶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봄 관련된 공연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를 위한 공연들이 아닌가 싶은 식구입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연관돼 있지 않아요? 다시 봄. 네, 봄입니다. 네. 우리 컬처봄하고 뭔가 막 연관이 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이제 지금 이상하게 지금 뭐 뮤지컬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봄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공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우리 회사가 그만큼 유명해진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점점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 팟캐스트.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뭔가 안 듣는다고 느낌이 팟캐스트. 그냥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컬처봄을. 걸로 합시다. 음. 요즘에 다들 봄인데 어디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진짜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음. 극장에 어두운데 컴컴하게 앉아있으면 가끔 깜짝 놀래. 아, 이게 봄인데 왜 우리는 이 시커먼 극장에 앉아갖고 공연을 보고 있어야 되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가끔은 깜깜한 데 있어도 괜찮기는 한데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초록 풀을 조금 바라보고 그다음에 먼 산도 바라보고 이러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은 맞아. 공연 보시면서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봄은 공연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방송계도 그렇고, 시청률과 관객률이 제일 낮은 시기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나 보군요. 통계적으로. 네. 제가 코피스를 들어가 봤는데, 가장 관객률이, 그러니까는 티켓 세일즈가 제일 안 되는 달이 3월 달이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되는 달이 9월 달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1, 2월이 공연계 비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네. 근데 1, 2월이 오히려 괜찮은 게 작품 수는 적은데 보는 사람은 많아. 근데 3월은 공연 수는 많은데 보는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3월이 훨씬 안 나가는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수기에 우리가 이번에 진짜 우리 공연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진짜? 맞아요. 많이 봤어요. 우리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국공립 단체에서 막 공연들을 쏟아내고, 그다음에 네. 창작단실도 올해의 신작들이 막 공연을 하면서 전체 공연계에서는 비수기일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진짜 활발한 3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공연 다 본 거를 그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저희 팟캐 아마 그냥 한 달치는 나올걸요? 한 예. 달치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공연 6개월치? 올해 녹음 안 해야 될지도 몰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개 공연을 봤는데 국공립단체에서 하는 2개 공연을 봤는데 2개가 굉장히 다르면서도 또 봄이랑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2개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서울시 뮤지컬단의 다시 봄이죠. 네. 이거 제목이 다시 점 봄이에요. 맞아요. 그 쉼표 들어가야 돼, 쉼표. 공연을 누가 보러 가자고 그랬죠? 접니다. 저 쉼표입니다. 이거 네.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네, 이거 접니다. 우리 식구님께서 이 공연을 네. 갑자기 톡방에 갑시다. 이거 보러 갑시다. 딱 이러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그 또 식구님 하면은 공연의 안목이 굉장하시잖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이게 웬만한 수준 높은 공연은 그냥 짝짝짝 정보 몇 개만 딱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러 가자 딱 했을 때 오케이 딱 하고서 스케줄 바로 잡았잖아요. 그게 다시 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을 보고 봄이라는 제목에 봄이 들어가서 우리랑 연관이 된다. 이러면서 보러 가자고 했던 거지. 사실은 이거 뭐 누가 연출했는지, 누가 작가인지, 누가 작곡가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같이 보자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이신가요, 27님? 아니에요. 아니, 가서 보니까 이게 제 얘기더라고요. 이게 딱 이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여기 제목에 왁자지껄 수다 뮤지컬 다시 봄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50대가 되어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이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저는 50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27세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저랑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50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조금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즐기는 그런 작품이었었어요.
진짜 이거 보면서 서울시 뮤지컬단 단원들이 이제 연령대가 높아졌구나. 아, 정말 그러네요. 맞아요. 네, 단원들이 다 모여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원들의 이제 20대 때 들어왔던 단원들이 이제 50대를 바라봤거나 아니면 50대이거나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공연의 디바이징 비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주스님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 배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을 사용한 공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배역의 연령대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나오기 힘든 그런 게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우선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게 50대에 된 중년 여성들이 여고 동창들이죠. 여고 동창들이 7명이 봄에 꽃놀이를 간대. 단체여행을 여고 막 수학여행처럼 이제 같이 갔는데 내가 볼 때 동창이 아니라 동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니도 있고 막 그래요 언니도 보니까. 맞아요. 동갑은 아니고 이제 선후배 사이도 있고 막 이런 이제 동문들이 놀러를 가는데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이제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정신과 몸이 지금 분리가 된 그 상태에서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이 7명에게 여러분 중에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단 한 명만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다들 나와서 고백을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 가치에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한 명을 내가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명의 이제 동문들은 난리가 났지. 일정 50대 아줌마들인데 이 아줌마들이 반백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50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나아갈 50을 얼마나 열심히 살 건지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다 하는 그런 장면으로 가요. 이게 약간 거의 뭐 7명이 나오지만 부분은 거의 모놀로그처럼 한 명 한 명 나와서 공연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모든 나머지 6명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마치 그 캐치의 그레지엘라가 그러잖아요. 이게 그 가장 이사벨라? 구원받기 어려워 보이는 그 창녀가 구원받은 것처럼 약간 저는 그 서사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것도 생각나네요, 진짜. 리뷰 기사에 아예 캐츠를 참고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요? 캐츠처럼 각 인물이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는 음. 레뷰 형식의 옴니버스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어.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음을 가기 직전에 죽음을 가기 문턱에서 사람들끼리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그 방식들이나 그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캐치의 구조와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디바이징이 뭐예요, 사람을 주스님? 코러스 라인이라고 1970년대를 대표하는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앙상블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 사이에 뭐 우정, 사랑 그런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었는데 코러스 라인의 안무가이자 연출가인 마이클 베넷이라는 분이 댄서들과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 너희들은 왜 춤을 추니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오디션을 치르는 코러스, 오늘 날은 앙상블이죠. 이 코러스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코러스 라인을 만들게 되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디바이징 시어터라는 장르가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다시 보면 이런 디바이징 시어터 작가와 배우의 경계선을 허물고 자기의 이야기를 배우와 작가가 함께 개발한 방식이어서 작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배우들도 함께 공동 집필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작가인 김소지 작가님이랑 연출이신 이기쁨 연출님께서 여성소설 뮤지컬이었던 유진과 유진을 굉장히 성공시킨 창작진 분들이세요. 그래서 더 기대감을 갖고 관람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솔지 작가님이시죠, 그분이? 네. 그다음에 음악은 연리목 작곡가님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솔지 작가님하고 파트너였었죠. 유진과 유진을 같이 하신 이기쁨 연출님이 연출하시고, 네, 팀이 모였더라고요. 디바이징이라면은 지금 여기서 한 명 한 명 인물이 말하는 자기 얘기가 배우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다양한 직업군이 나오진 않아요. 직업군은 뭐 정확히 나오는 거는
보험 설계사랑 아나운서 이 두 직업군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외에는 거의 주부. 정확한 그냥 전업주부 주부도 같은 느낌?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아, 네, 직군이. 전업주부 세 가지 직업군이 나오네요. 네, 세 가지 직업군이라고 말씀 주셔야 됩니다. 배우분들이 먼저 5월 달에 작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캐릭터를 초반에 구축을 한 다음에 6월 달에 강원도 화천에 가가지고 생애 전환기 창작 워크숍을 통해서 리서치를 또 하셨대요. 본인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화천에서 참가한 워크숍에서 리서치를 해서 개발한 캐릭터도 있을 것이고 섞였을 것 같네요. 왜 이 얘기에는 배우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7명 중에 배우가 없었어서 만약에 배우가 있었으면 그 얘기는 맞아요. 정말로 본인 얘기였을 텐데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분들이 7분이 다 배우였어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연령층도 조금 다양하고 같은 배우지만 활동의 영역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배우 생활 이외에 다른 그냥 일반적인 라이프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좀 섞여 있었으면 공통점도 있으면서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조금 그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또 다른 캐릭터들을 다 그렇게 또 그리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과 상관없는 50대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공통적인 경험들을 음, 담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저희 중에 50대는 아무도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한참 동안 없을 거지만 아 내가 50대가 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사실 잠깐 들긴 했어요. 저렇게까지 가족에게 헌신하는 음, 삶이 50대의 삶일까?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고백하게 될 그때의 모습이 전 약간 그려지진 않았거든요. 이시칠님은 음. 어떠셨어요? 아니, 저도 사실 100%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뭐 50대라고는 나이가 거리가 멀고요. 웃지 마세요. 뭐 거리가 멀고요. 제가 일단은 저도 이렇게 집안에서 일만 한다. 이렇게 밖에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역할 중에서 이제 아나운서도 나오고, 보험사도 나오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물론 회사 일을 하면서 뭐 어려움도 겪으시고 아나운서 역할 하시는 분도 젊은 아나운서가 나타나면서 이제 자리를 또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의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해서 그런 거는 뭐 50대가 아니어도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누구나 겪었던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그 7명의 여자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여자라고 본다면 그 여자들이 그냥 한 명의 여자라도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부분들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짧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러닝 타임이 너무 짧았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생의 내면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왜냐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저승사자한테 안 끌려가려면은 자기 인생을 죽는 기로에서는 막 이렇게 왜 파노라마처럼 지난 인생이 막 떠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진정성 있게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물론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잠깐 잠깐 나오는 이런 넘버인가? 장면이 하나 네. 있기는 했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좀 깊이 있는 자신의 고민이나 어떤 삶에 대한 미련 혹은 추구하고 싶은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들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서 그 부분이 없어서 저는 막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거나 이럴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7명이 자기 얘기를 막 하고 버스가 빨리 떠나야 되는 그 목표에 너무 막 열심히 막 전진하시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는 데서 좀 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본 음, 날이 이게 보니까 더블 캐스팅이에요. 왕은숙 배우님, 권명현 배우님, 오성림 배우님, 임승연 배우님, 박정아 배우님, 박선옥 배우님, 이신미 배우님, 정선영 배우님이신데 제가 볼 음, 땐 이분들 거의 다 대부분이 서울 뮤지컬 단원인 것 같은데 네. 더블로 네네. 다른 네, 분들 맞습니다. 보니까 아닌 분들도 있다. 문희경 배우님도 네. 오셨던 거 보니까 외부 그렇죠. 맞아요. 배우님들도 꽤 많이 참여를 하셨나 봐요. 다시 팀이랑 봄 팀이 있어가지고 다시 어. 팀이 이 작품을 만든 저희가 본 서울시 뮤지컬 단 단원분들이고
봄팀은 이제 외부팀이랑 그다음에 다른 서울시 뮤지컬단 좀 젊은 단원분들이 새로 합류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 네. 그럼 저희가 본 게 일종의 좀 더 디벨롭을 같이 창작팀? 했던 네, 디벨롭. 팀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구나. 여기 지금 문희경 배우님하고 장희주 배우님도 외부 배우분이세요. 이 배우분 제가 알아요. 저희 네. 옛날에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시고, 유보영 배우님이랑 김현진 유보영 배우님이. 배우님. 네. 아, 김현진 네네. 배우님까지. 네. 아, 그러네요. 아이고, 여기 지금 7분이 여자분이신데, 청일점으로 딱 남자분이 한 분 나오셔서 1인 다역을 하세요. 맞아요. 저희가 봤을 때 정선영 배우님이셨죠? 맞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구성진 머리를 사투리도 보니까. 쓰시고, 뽀글머리. 그러니까 뽀글뽀글 파마머리 하시고, 운전 기사 역할도 하시다가, 저승사자 역할도 하시다가, 그러니까 네. 1인 그래서 그 다역이어서. 나중에 배우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승사자 얼굴 보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얼굴이라고. 1인 다역의 서름이었습니다. 이 공연이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역으로도 또 찾아가는 것 같으니까 공연은 네. 4월 1일까지밖에 안 해서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끝났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외에 그렇죠. 지역으로도 다 나간다고 하니까 엄나들이 겸 그다음에 가족 나들이 겸 해서 같이 보셔도 재밌을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40대다, 혹은 이제 곧 중년이다, 혹은 이제 중년의 어머니, 50대, 60대 어머니 계신 분들 있잖아요. 따님하고 같이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할인 정책에 보면 임산부 할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부 할인도 있고, 모녀 티켓 있습니다. 모녀 티켓. 30% 할인, 뭐 이런 것. 문화의 날도 물론 볼 수는 있지만, 모녀 티켓, 부부 할인, 이런 거. 다둥이 행복카드 할인, 이런 거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잘 살펴보시면은 재밌게 싸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계속 신작을 개발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단원분들 나이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주인공 같은 경우에 거의 외부 배우분들을 기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이런 작품을 개발함을 통해서 단원분들도 많이 기용을 하면서 주인공으로 이제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막상 작품들 보면 50대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특히 창작 작품에서는. 그런데 이제 메노포즈나 그렇죠. 버자이너 모놀로그, 그것도 사실 요즘엔 잘 안 올라오는데 외국 수입 작품들로만 올라왔던 시장에 창작 뮤지컬을 개발했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타겟층으로 보자면은 진짜 새롭죠. 신선하죠. 대학로에서 우리 마니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학로 작품들도 있고 대형 뮤지컬이 있지만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는 타겟층이 완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았고, 제가 볼 때도 제 옆에 앉으신 이렇게 관객분들이 정말 이 중년의 아주머니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공연이 11시 네? 공연이 있어요. 네, 아침 아, 11시 공연이 있어요. 11시 공연도 네. 있구나.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제 중년을 위해서 중년은 2시보다 11시가 낫다. 왜냐면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나서 그 시간이 네.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11시 오전에 모여서 공연 한 편 보고, 그다음 점심, 늦점, 뭐, 그럴 수 1시 있죠. 반, 뭐, 12시 반 때 점심을 또 광화문에서 먹는 즐거움 맞아요. 때문에 중년의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공연 시간대를, 그러니까 브런치 콘서트 있잖아요. 네, 여러분 맞아요. 아시죠? 네네. 그 타겟층과 동일한 타겟인 것 같아요. 브런치 콘서트를 음. 즐기는 여성 관객분들. 근데 뭐 그렇다고 여성만 오라는 건 아니고요. 공연을 그쵸. 좋아하시는 남자분들도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역이나 이제 앞으로 계속 재공연 될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엔 좋은 공연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저랑 같이 본 거 후회하지 않으시죠? 네. 아니,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세요? 나도 책임감이 아니, 있어. 후회가 되는 거는 같이 그날 맛있는 저녁을 못 먹고 이야기를 더 많이 못했던 거? 그게 조금 맞아요. 섭섭했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 주스님 덕분이죠. 주스님 퇴근 시간을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습니다. 식사를 하긴 너무 시간이 빠듯했다. 미리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반차 낼게요. 아직도 넘버가 맴돌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넘버요? 그러면이 갱년기 왔다, 무슨 갱년기 넘버? 왔다, 꺄! 이거. 주스님한테 제일 안 어울리는 가사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야 여성이니까 그래도 그냥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고서 뭐 좀 예상을 하지만 우리 주수님은 진짜 어떠셨어요? 저 그게 한마디만 하시고 마무리하셔요.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겪으셨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지고지순하던 어머니도 어찌되었든 갱년기를 겪으면서 조금 약간 폭발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좀 더 보이면 좋지 않았을까? 나는 우리 아들 스니커즈 갖다 줘야 되고 우리 남편 나 없으면 냄비 없어가지고 라면도 못 끓여 먹어서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살던 분들도 갱년기를 지나면 약간 폭발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보강되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어찌되었든 저도 이제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 가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어머니와 함께 보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아까 불러드린 그 갱년기 왔다 그 넘버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얘기를 넘버로 만들어서 부를 줄은 저도 진짜 상상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디바이식 뮤지컬 50대 여성서사로 만든 뮤지컬 다시 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